12월 12일 토요일 서울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 서울경마는 출전 두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4경주인가? 그 경주 하나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주가 지금 출전 두수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혼전이 일어날 가망이 좀 높다라는 거고요. 특히 일요일 날 4경주부터 9경주까지가 계속 특별 경주로 지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일요일 날에는 정말 혼전도가 높은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그 출전 두수가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좀 혼전도가 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 1 2세 별정 A형 10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모든 마필들이 지금 다 데뷔전을 갖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어떻게 뛸지도 잘 모르겠고 전개를 잡기도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 마필의 혈통이라든가 주행심사에서 보여준 모습, 그리고 조교시의 모습을 참고로 해서 갈 수밖에는 없죠. 자, 일단 이번 경주 제가 좀 보는 말은 이 4번마 아가판서스입니다.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 주행심사에서 기록도 나름대로 좋았는데, 자, 이 마필이 주행심사에서 같이 뛴 마필들이 사련이 퍼스트, 참 좋은 친구, 베스트 터치 다 한가닥 했던 휴양마들이죠. 이런 마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뛰었고, 초반에 선행까지도 갔었던 뭐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이제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이고, 선입으로 따라가는 전개도 좀 가능한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장래 발전 기대치를 봤을 때 어쨌든 고가의 마필이거든요. 고가의 마필이기 때문에 데뷔전이긴 하지만 김용군 기수가 게이트에 이점도 있겠다. 어쨌든 좀 강한 승부를 좀 할 것으로 보이고요. 주행심사에서 좋은 순발력과 마지막에 끈끈함까지 보였던 이 5번마 블랙모션 정도가 상대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8번마 동행 퍼스트는 경부대로의 자마죠. 경부대로의 자마가 솔직히 그렇게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끈끈함은 좀 갖고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자, 이 마필도 순발력이 이 신마들 치고는 좋다, 뭐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좀 끈끈함을 갖고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다만 외곽 게이트에 있다라는 게 조금은 단점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말은 2번마 원더풀 남청입니다. 자, 이 마필이 아마 이번 경주 인기도에서 좀 한참 밀려 있을 그런 마필인데, 저는 이 마필이 주행 심사 모습에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뭐 기록도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뛰는 자세라든가 이런 면은 저는 좀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발전 기대치가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경주 일단 게이트의 2점, 어차피 다 신마 경주라면요, 앞선을 가는 마필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곽의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보다는 오히려 안게이트의 말이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비인기마기 때문에 특별한 견제가 그렇게 있진 않을 그런 마필이거든요. 그렇다면 조제로 기수가 뭐 밑자 본전이다라는 생각으로 초반에 강하게 좀 밀고 나간다면 저는 어느 정도 가망성도 있다, 버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마 경주는요, 너무 큰 기대라든가 강한 믿음을 갖고 베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가볍게 관전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 저는 2번마 원더풀 남전, 4번마 아가판서스, 5번마 블랙모션, 8번마 동행퍼스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원 2세마 경주 1200m, 전체 12마필이 역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전개가 유리한 마필, 이 마필을 지금 찾아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데뷔전을 치룬 마필들인데,
데뷔전에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좀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순발력 있는 모습을 보인 마필들은 있기 때문에 좀 가능성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마필이 어느 정도 뛸 수 있느냐인데,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이제 스타트가 딱 되면 2번마 스트렝스, 그리고 3번마 나올거니, 외곽에 9번마 드림투어, 이 세 마필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바로 이 뒤를 이어서 이제 1번마 아침동자가 게이트의 이점을 안고 선입권 전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8번마 사바나 찰리라든가 또는 이 7번마 도리포 정도가 좀 선입권 붙어볼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뭐 1200m 경주 거리 여기서 앞선에 갈 수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이번 마스터랭스는 데뷔전수 순발력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 경주가 상당히 좀 경주의 흐름이 빨랐던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경주 자체가 상당히 좀 스피디하게 지금 진행이 됐던 그런 경주인데, 자 스트렝스가 비록 4착을 하기는 했는데 착차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앞선에 좀 붙여가면서 끈끈하게 뛰는 모습을 보였는데 마지막 한 발이 조금은 아쉬웠죠. 근데 이마필이 이제 주행 심사를 거친 이렇게 모습을 보면 그래 큰 발전 기대치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데뷔전에서 보여준 모습으로는 근성 있는 모습도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 게이트도 2번 게이트 앞선을 나갈 수 있는데 근성까지도 갖고 있고, 어차피 편성 자체도 어떤 뭐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준 마필들이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좀 유리할 수가 있고요. 자 3번마 나올고니는 이 나올 시리즈의 마필들이 대부분 다 순발력이 좋습니다. 순발력이 좋고, 자 이번 경주 역시 또 박으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뒤에서 놀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결국 2번과 3번이 강하게 선행 경합을 하는 가운데, 이 9번마 드림투어도 순발력은 있는 마필인데 외곽이라는 좀 단점이 있죠. 외곽 게이트에 안 게이트에 좀 발빠른 마필들이 있다. 그렇다면 전개 자체는 상당히 좀 불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조금 아쉽고,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전개로 가장 유리한 마필은 저는 1번마 아침동자를 보고 있습니다. 자, 한센의 자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데뷔전에서는 스타트가 잘 안 됐어요. 스타트 미스가 나면서 결국은 자리를 못 잡고 4번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놀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 전개를 했죠. 그러니까 주행이 좀 불량했다고 외곽을 돌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주로에서 올라오는 탄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적인 손해를 되게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탄력이 있었다. 그리고 1200m, 데뷔전을 1200m로 뛰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험도 좀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선의 마필드를 보내놓고 게이트의 이점으로 선입권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고 한다면, 지난번처럼의 어떤 주행 불량만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끈끈하게 따라붙어서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지고요. 자 인기권에서 뭐 약간 멀어졌죠. 복병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말이 이제 8번마 사바나 찰리인데, 아마 인기 한 4위, 5위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직전 데뷔전에선 김영군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기수를 이제 신영철 기수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마필은 문제는 초반에 과연 어느 정도로 앞선과 붙일 수 있느냐입니다. 만약에 적정 거리를 유지한 채로 직선주로에 들어설 수 있다면 마지막 뒷심은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이 신마들의 경주의 특징이죠. 만약에 경주가 흐름이 엄청 빨라져 버리면 뒤에서 바닥에서 취입하고 올라오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영철 기수가 초반에 어느 정도 뭐 앞선에 붙일 수 있느냐, 저는 뭐 이 정도 싸움이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앞선에서 전개할 수 있는 2번마 스트렝스나 기습 선행을 노려볼 3번마 나올거니, 그리고 선입권에서 따라가 볼 수 있는 1번마 아침동자, 직선주로 막판 한 발을 노릴 8번마 사바나 찰리, 이 정도의 전개에서 좀 승부가 결론이 날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아침동자, 2번마 스트렝스, 3번마 나올고니,
8번마 사바나 찰리,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2 2세마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데뷔전을 이제 한 3전 뭐 이 정도 뛴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어느 정도는 좀 보여준 그런 마필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전부 다를 보여준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마들이죠. 신마들은 하루하루가 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가 기본적으로는 좀 인기마가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경주의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배당 경주로 보고 있는데, 요즘 솔직히 저배당을 공략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뭐 그 이유야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테고, 그렇기 때문에 좀 옥석을 가려서 아주 최저배당을 이루는 마필들보다는 어차피 인기마들의 선전 구도라 하더라도 2세 마필이기 때문에 그 능력차, 인기마들의 능력차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연 전개를 어떻게 탈 것이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 전개를 좀 간단히 보시면요, 4번 게이트에 있는 당찬남보, 그리고 6번 게이트에 있는 유니콘 킹덤, 그리고 8번마 달금, 10번마 라온 스파이크, 아마 이 네 마필 정도가 선행 경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게이트에 이점 있는 1번마 지모션이나 5번마 크로마이트, 뭐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선의권이 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가 스타트 능력이 아주 빠른 마필들, 그래서 그런 마필들이 막 접전을 벌이는 그런 경주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1200m 경주거리 그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빠르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앞선에서 치열한 가축전이 좀 벌어질 가망이 높아요. 근데 앞선의 마필들을 좀 크게 믿을 수 있느냐인데, 자, 일단 이제 앞선에 뜰 수 있는 이 4번마 당창남보는 지금까지 3번을 나왔죠. 이제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오수철 기수가 글쎄 조금 살아나고는 있는데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자,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순발력은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뒷심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봤을 땐 약간 근성 부족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계속 1000m를 뛰었던 마필이에요. 자, 이번 경주는 이제 1200m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만약에 앞선에서 뭐 전개는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버티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선행을 갈 수 있는 또 하나 6번마 유니콘 킹덤은 이제 직전 경주가 상당히 모습이 좋았습니다. 직전 경주 순발력이 있었고요. 이 경주도 이제 스타트 능력 좋은 마필들이 좀 많았던 경주인데, 외곽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의권 붙어서 마지막까지 좀 버텼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데뷔 전 그리고 데뷔 후 2회전 경주를 보시면 앞선 전개를 좀 어느 정도 했는데 마지막 걸음이 좀 무뎌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물론 이때 싸운 마필들이 좀 강한 마필들과 붙었던 거는 맞습니다. 편성은 좀 강했던 건 사실인데, 그래서 좀 너무 무기력했는데 직전 경주에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 근데 이게 과연 유니콘 킹덤의 실력이냐, 아니면 직전 경주 운이 좋았느냐, 요거를 좀 가늠을 해야 되는데, 일단 500km가 넘어가는 거구의 마필입니다. 거구의 마필이고 앞선을 장악하고 나갈 수 있다면 저는 버틸 힘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문제는 8번마 달금입니다. 글쎄요,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마필 이름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3번을 나와서 3창만 2번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근성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인 거죠. 근데 이 마필이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뒷심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뒷심은 좋은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앞선도 가능한 그런 편성이 돼버리고 말았죠. 거기에 1200m 경주거리까지 늘어났다. 자, 저는 이 김하연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 감량 이점이 있다는 얘기죠. 김하연 기수가 전 이 마필을 가지고 기습 선행을 갈 가망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뛴 경주를 보면
선행 승부를 한 경주는 마필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왜냐하면 김하영 기수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뭐 선행마를 쳐놓고 버티는 그런 마필몰이는 잘합니다. 근데 뒤에서 뭐 뚫고 올라오고 이거는 아직은 좀 약하거든요. 근데 이 8번마 달금이 기본적으로 뒷심이 있다면 그리고 경주 거리가 늘어났다면 저는 무조건 앞에서 치고 볼 것이라고 보고요. 자, 10번마 라운 스파이크는 솔직히 믿을 거라고는 2억 기수 하나입니다. 2억 기수 하나고 일단 뭐 기본적으로 순발력 어느 정도 좀 갖고 있지만 외곽이라는 단점. 물론 뭐 2억 기수가 놀라운 기술로 외곽에서 휘감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기대하기에는 좀 앞선 그러니까 안게이트의 맞빌들의 순발력이 좋습니다. 자, 5번 마크로마이트는 될 듯 말 듯한 마필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어떻게 보면 계륵 같은 존재가 될 가망도 높고 아니면 대기만 성령이 마필될 가망도 높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크로마이트라는 마필이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을 그런 마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입권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말머리를 한다면 마지막 한 걸음은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서 전개상 가장 유리하고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은 1번마 지모션입니다. 제가 직전 경주 이 마필이 인기 1위였는데 제가 그때 예상을 할 때 이 지모션은 이 정도 편성이라면 당연히 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마필이죠. 근데 4착을 했어요. 그래서 좀 착피를 당했는데 이 마필의 직전 경주 보시면 출발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덜컹하고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출발만 어느 정도 좀 맞춰서 나올 수 있다면 게이트의 이점도 있겠다. 또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그렇게까지 뒷심이 강한 마필들은 아니다. 그러면 직선주로 해서 선입권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마지막에 역전도 가능한 저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 다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이 지모션이라는 마필이 이 마체격이 그렇게 큰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파워풀한 모습을 보이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마필이긴 하지만 형군에서는 어느 정도 좀 경쟁력은 저는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마필들이 대부분 다 인기마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마필을 축으로 세우고 공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환수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지모션, 5번마 크로마이트, 6번마 유니콘 킹덤, 8번마 달금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가운데 1번마 지모션이 직전 경주의 아픔을 좀 털고 좀 익상에 성공하기를 바라는 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4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6등급의 1400m입니다. 결국 부진마들이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그냥 딱 보기에도 부진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뭐 전개도 어떻게 될지 참 오리무중이고요. 과연 이 마필들이 1400에서 서울 어울렸을 때 어떤 모습을 볼 것이냐. 또 하나는 제가 부진마들의 경주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서로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서로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 보였던 전개의 모습이 아니고 막 앞선을 빨리 가든가 아니면 3, 4코너에서 빨리 붙이든가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왜? 나도 한번 입상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붙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포기를 하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외의 승부. 그래서 이런 경주들이 항상 인기만은 있지만 능력만은 없는 그런 경주가 됩니다. 자, 일단 뭐 이번 경주에서 거의 인기 있는 1위마가 될 말이 6번마 데블K입니다. 자, 이마필에 속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마필이 나올 때마다 좀 추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입상은 못했죠. 못했으니까 제 예상은 틀렸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데블K에 대한 제 예상은 틀린 겁니다. 근데 이마필이요. 선행 또는 선입 이게 다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전개의 이점은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임팩트가 없죠.
선행이 아주 강하다, 또는 마지막에 앞선의 마필들을 좀 압박을 하면서 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뛸 때 보면요, 3, 4코너 지점에서는 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 저 정도면 들어왔다 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걸음이 죽거나 뭐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지금 이 데블 K가 지금까지 싸웠던 다른 마필들의 편성보다 약한 편성입니다. 거기에 경주거리도 1400m다. 자, 1400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앞뒤가 다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데블 K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볼 만한 상대들을 만났기 때문에 해볼 만한 편성이 지금 되는 거고,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마필이 근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계속해서 인기만 가져가고 입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입상하는 법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겁니다. 자, 이제 신영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거를 깨고 첫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어쨌든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 뛰은 전개로 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다른 마필들보다는 무조건 한 수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이 데블 K와 좀 비슷한 맥락의 말이 이 12번마 유레카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외곽으로 밀렸다는 단점은 있는데 어차피 부진마 경주, 그리고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 않을 경주, 그런 경주에서 외곽 게이트다, 이건 크게 불리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예 외곽에서 좀 견제 없이 나올 수 있다면 조금은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자, 이번 경주에 유일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 11번마 디자이어 투 윈입니다. 자, 이 마필도 뭐 순발력이 뭐 막강한 마필은 아니지만 보여준 걸음은 있어요. 근데 이번 경주 외곽이긴 하지만 우수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만약에 기습 선행을 간다면 이 마필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부진마 경주에서 앞선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은 유리한 조건이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11번마 디자이어 투 윈이 외곽에서 휘어감고 나와서 선행을 간다면 의외의 결과도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비슷한 맥락의 마필이 역시 2번마 메디슨 뮤직입니다. 자, 직전 경주 대비 이제 부담 중량이 3kg 증가했다라는 단점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바닥권의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 분명히 순발력 있습니다. 순발력도 있고요. 나름 버티는 끈끈함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전개가 계속 꼬였던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에서는 게이트가 2번 게이트, 마땅한 선행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작전 지시는 제가 봤을 때는 선행이죠. 그래서 만약에 초반에 선행에 성공한다면 부진마 경주기 때문에 따라올 마필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그림은요, 이렇게 주로가 있을 때 2번이 좀 강하게 치고 나가고 11번이 외곽으로 휘어감는 전개는 하겠지만 6번이 딱 옆에 붙어서 가는 이런 경주의 흐름이 된다면 저는 2번이 앞선에 가고 6번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게임이 끝날 수도 있고, 최외곽에 있는 12번마 유레카가 마지막 추입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개가 나올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진마 경주에서는 솔직히 제가 2번마 메디슨 뮤직이나 11번마 디자이어 투 윈이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주는 어떤 마필이 튀어나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개가 꼬여버리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좀 목변권에서 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이 8번마 질풍한별, 제가 봤을 때는 뭐 두 번뿐이 안 뛴 마필이지만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1000m만 두 번 뛰고 1400을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무리죠. 당연히 무리인데 이 마필 이 조교시 모습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상당히 근성 있어 보이는 마필이고 뒷심은 좀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필이 마체가 작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좀 뚫고 나올 수 있는 1400을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부진마 편성이니까 한 번쯤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마번의 8번마 질풍한별을 잡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혹시나 현장에서 이 마필의 컨디션도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시면 다양한 승식에 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마 메디슨 뮤직, 6번마 데블 K, 11번마 디자이어 투윈,
12번마 유레카, 이 네 마필의 선행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육성심사 합격마 연령 오픈 13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기본적으로는 좀 부진마 경주입니다. 부진마 경주이기 때문에 좀 앞선에 갈 수 있는 마필들이 좀 유리한데, 솔직히 순발력 좋은 마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번 게이트에 있는 하이그랜드, 직전 경주 순발력으로 앞선을 나가서 마지막까지 좀 버텨낸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의 인기가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선행마인데 외곽 게이트다, 불리하죠. 불리한데 솔직히 안게이트 쪽에 뭐 별볼 일 있는 마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의 뭐 최근 상승세까지도 감안을 한다면 이 마필이 이 10번마 하이그랜드가 전체적으로 이번 경주를 좀 주도할 가망이 높고요. 10번마 하이그랜드가 선행을 가는 가운데 바로 따라붙을 수 있는 말이 6번마 베스트 플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의 조합이 아마 최저 배당이 될 가망이 높은데,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최저 배당의 막권을 그럼 내가 믿을 수 있냐? 그러면은 당연히 베팅을 해야죠. 근데 최저 배당을 형성하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12마필들 중에서는 전개나 능력으로 봤을 때 좀 유리하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그렇다라는 건데, 그 보여준 모습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다른 마필에 비해서 좀 낫다라는 거지, 이 마필이 능력이 좋아서 정말로 좋은 마필에서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6번마 베스트 플랜이 지금까지 보면 13번을 나와서 3척만 2번을 한 마필입니다. 13번을 싸웠는데 아직도 국산마 6군에 있다. 이거는 뭐 능력은 다 보여준 거죠. 다만 상대 마필들이 지금 약하기 때문에 인기마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 마필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배당 공략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물론 이 두 조합이 저배당이 최저 배당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환수가 되는 배당이라면 베팅해 볼 만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베팅에 손을 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일날 배당판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도 이래서 되게 중요한 거고요. 어쨌든 이 베스트 플랜이 뭐 성적은 좋지는 않지만 좀 아슬아슬한 경주를 좀 많이 했고, 근성은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마필들보다 좀 낫다, 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복병권으로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말은 이 3번파 파워풀 삭스입니다. 자, 2세 마필이죠. 그러니까 발전 기대치, 그러니까 장래 어떤 모습을 더 보일 수 있느냐라는 거는 갖고는 있는데, 지금까지 5번을 나왔던 마필입니다. 5번을 나와서 이렇다 할 성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큰 기대치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닌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뭐 스타트 능력보다는 막판 탄력, 뒷심은 좀 있어 보이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가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 않다 라고 한다면 이 뒷심 있는 마필의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리라는 게 결국은 편성상 유리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박으론 기수의 특성상 게이트에 이점이 있으니까 선행을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점 때문에 어떤 기대치가 좀 있기 때문에 파워풀 삭스가 뭐 마필이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이 좋다, 이게 아니고 편성상 유리하다, 이것 때문에 파워풀 삭스를 좀 보고 싶고, 자, 1번만 모닝 프린스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더 뛸 걸음은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다만 좀 고개가 높다라는 단점은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게이트에 이점을 좀 안 왔다라는 거죠. 안게이트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정정희 기수가 안게이트에서 좀 차분한 최적의 전개를 한다면 어차피 부진마들의 경주이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모닝 프린스, 3번마 파워풀 삭스, 6번마 베스트 플랜, 10번마 하이그랜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산마 5등급으로 드디어 넘어왔습니다. 6경주만 해요.
국산마 5군의 기복마들의 접전이라고 좀 봐야 될 경주고요. 능력 편차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배당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경주지만 여차하면 고배당이 형성이 될 수 있는 좀 그런 마필입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좀 공격적으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경기에 지금 사전 인기도를 보시면요. 1번마 원더풀 우먼이나 4번마 천마책, 그리고 5번마 세네 황제, 9번마 원평타운, 10번마 회두령, 뭐 이런 마필들이 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1번마 원더풀 우먼, 13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3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이고, 이 마필이 좀 뒷심은 어느 정도 좀 보유를 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 6월달 경주를 보시면요, 장군별에 이어서 2차까지 했던 마필입니다. 선입권 전개 후 마지막 탄력을 보였던 마필이고, 그 다음 경주에서는 이제 순발력을 보였지만 좀 아쉬웠죠. 근데 최근에 두 경주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선에 나가지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나가지를 못하고 있고, 컨디션이 그렇게 지금 살아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출전 주기가 좀 들쭉날쭉한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지금 정상 주기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도 1번 게이트다. 그럼 유리하죠. 유리한데 저는 인기마이긴 하지만 그 인기마로서의 어떤 배당의 메리트를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점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마필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4번마 천마챗이 결국은 발전 기대치죠. 발전 기대치를 가지고 지금 최고 인기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돌아온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천마챗은 데뷔 이후에 조금 추천을 하다가 이제 5군으로 승군한 이후에 추천을 좀 안 하고 있는데, 자,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좀 써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국산마 5군으로 승군한 이후에는 좀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막판 뒷심이 그렇게 탄력적인 마필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보여줄 걸음은 더 있고, 이번 경주에서는 이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좀 싸웠던 상대들이 좀 강편성에서 좀 싸웠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좀 과연 충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자, 5번마 세네 황제는 지금 이혁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제가 이혁기수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옛날에 그 기승술이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세네 황제라는 마필도 역시 인기만 끌고 자기 모습을 보이는 그런 마필은 아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편성 자체가 이 기복마들의 편성이다 보니까 저는 상대적인 인기마지 능력이 있어서 인기마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9번마 원평타운은 결국 앞선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죠. 게이트가 불리하다라는 게 단점이고, 안게이트의 지금 2번 스타크레이지가 순발력이 아주 막강한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서는 이제 순발력은 좀 살리지를 못해서 졸전을 펼치고 말았는데, 기본적인 순발력은 갖고 있고 김하연 기수가 기승하면서 2.5km의 감량 이점까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 초반에 강하게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연 원평타운이 앞에 서느냐 스타크레이지가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 원평타운의 성적은 좀 나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10번마 회두령이 아쉬운 마필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희 회두령이 글쎄요, 최근의 행보를 보면 저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교 모습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 마필이 상당히 근성을 가지고 뛰던 마필이고요.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데뷔 이후에 3, 4코너 돌아 나오는 모습이 너무 좋았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끈끈하게 마지막까지 승부를 하던 마필인데, 최근에 좀 그런 모습은 좀 사라졌습니다. 이번에 이제 오수철 기수가 기승하고 2.5kg의 감량 이점은 좀 안고 있지만 저는 조교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은 좀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기마들이 다 불안 요소를 좀 안고 있다라는 거죠. 불안 요소를 좀 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예 좀 배당이 나오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는 마필 일단 12번마 불의 꽃,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 마필도 좀 앞선을 가야 되는 마필,
그런 마필인데 외곽 게이트에 있다. 불리하기는 합니다. 근데 뭐 앞뒤도 보지 말고 그냥 외곽에서 휘감고 나온다면 어떤 승부를 펼칠지 모른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거의 지금 뭐 예상지 소위 말하는 백판 개념이죠. 11번마 럭셔리 킹. 자, 28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그리고 3착 2번을 한 게 다인, 보여줄 거는 다 보여준 마필입니다. 다 보여준 마필인데, 제가 왜 이 마필을 지금 보고 있느냐? 전개로 보고 있습니다. 전개로. 자, 이번 경주가요, 앞선에서 강하게 좀 경합이 일어날 경주입니다. 뭐, 이번 마 스타크레이지도 당연히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고요. 4번마 첫마챗도 어쨌든 앞선을 가려고 할 겁니다. 여기에 이역기수가 기승한 이 5번마 세네 황제도 당연히 앞선을 가려고 할 거고요. 브이킨도 순발력이 좋은 마필은 아니지만 3, 4코너에서 앞선의 마필들은 좀 압박은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원평타운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이고 12번마 브리꽃도 외곽이지만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럭셔리 킹이 유일한 추임마라는 거죠. 그럼 앞선에서 강하게 막 경합이 벌어지고 어느 한 마필이 경주를 주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나와준다면 마지막에 앞선의 마필들의 걸음이 무뎌질 가망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럭셔리 킹은 견제 없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곽에서 그냥 자기만의 걸음으로 올라온다면 탄력을 좀 받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를 좀 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요, 이 럭셔리 킹을 놓고 인기만 몇 마리를 붙여도 배당은 나올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배팅도 좀 괜찮지 않을까. 즉 다시 말하면 소액으로 분산 배팅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배팅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좀 의외적으로 좀 예상을 하려고 합니다. 2번마 스타크레이지, 9번마 원평타운, 11번마 럭셔리 킹, 12번마 브레꽃,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암말 핸디캡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이제 현 군에서 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마필과 좀 상승세의 승군전을 갖는 마필들의 좀 한판 승부로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은 상당히 좀 빠를 가망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2번 게이트에 있는 이 히어로 사랑이나 이 4번 게이트에 있는 우주의 봄, 이 두 마필이 극단적 선행마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에요. 근데 마지막 끝걸음은 솔직히 장담을 못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4번마 우주의 봄보다는 2번마 히어로 사랑의 순발력이 조금은 더 앞서 보이고요. 이 두 마필이 경합이 벌어진다면 우주의 봄이 끝걸음이 조금은 더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경주는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좀 앞선에서 좀 붙여뛸 수 있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좀 선전을 할 가망이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뭐 가장 중심이 되는 마필은 역시 제가 봤을 때도 3번마 유니콘 히트고요. 사전 인기도에서도 인기 1, 2위를 다툴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죠. 앞선 전개를 하고 마지막에 좋은 끝걸음을 보였고요. 승군전에서도 3착을 차지해서 조금 아쉬움을 남기기는 했는데, 이때 뛰었던 마필들이 뭐 리월마, 검은 질주, 이런 마필들, 멋진 기록, 뭐 이런 마필들입니다. 자, 리월마는 승승장구하다가 직전 경주에서 조금 아쉬운 승부를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능력마입니다. 검은 질주는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최근에는 좀 순발력 좋은 마필들과의 편성에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들과 좀 대등한 경주를 했다라는 거. 이 점에서 저는 이 3번마 유니콘 히트가 장래 발전 기대치도 그렇고 싸웠던 마필들의 편성도 그렇고, 저는 이 편성 위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3번마 유니콘 히트가 이번 경주에서는 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마필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대상 경주에 나왔었죠. 과천시장배에 나왔던 이 6번마 성실공주 핑크, 물론 뭐 대상 경주에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아쉬운 3착을 했고
10월달 경주에서 신의 반전을 이기고 이제 우승을 차지했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나서 승군전 대신에 이제 대상 경주를 택해서 나왔던 마필이고요. 자, 이제 다시 일반 경주로 돌아왔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마필도 이제 따라가는 전개도 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근데 앞선을 나가면 더 좋기는 한데, 이번 경주는 지금 보여준 걸음으로 봤을 때 도저히 앞선에 나갈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를 이제 이용호 기수가, 초반에 좀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초반에 힘한 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고 보는데, 선입권으로 그냥 가겠다. 그래서 앞선의 마필들을 보내주고 마지막에 한 발을 쓰겠다라는 승부를 간다면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용호 기수가 좀 서두르는 전개, 어떻게든 앞선과 싸봐야 되겠다. 뭐 이런 전개를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불리한 전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뭐 또 하나의 인기 많이 11번마 원평광야는 외곽 게이트라는 거. 이 마필도 역시 앞선을 가야 되는데 외곽 게이트라는 불리함 때문에 저는 좀 강하게 보기는 어렵고요. 8번마 슈팅 리버스가 좀 살아나는 모습, 즉 변화의 조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는 있는데 글쎄요,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이기 때문에 과연 직전 경주에 이 살아났던 모습을 이 승군전에서도 보여줄 수 있느냐인데 초반이 관건입니다. 어쨌든 이 경주의 흐름이 엄청나게 빠른 경주이기 때문에요. 자, 제가 좀 여기서 관심 있게 보는 말 12번마 돌배입니다. 자, 순발력이 막강한 마필들이 나오는 경주에서 외곽 게이트에 있다.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근데 어쨌든 이 마필은 경주 경험을 갖고 뛰는 마필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바닥권을 돌다가 직전 경주에 좀 달라진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좀 왔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면에서 이 돌배가 선입권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좀 노릴 수 있는 마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요 경주의 흐름도 빠를 것이고 상당히 좀 그 마필들의 능력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를 않기 때문에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정말로 중요한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마 히어로사랑, 3번마 유니콘 히트, 6번마 성실공주 핑크, 12번마 돌배,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상당히 재미있는 승부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물론 결과는 좀 싱겁게 끝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재미있는 승부입니다. 왜냐하면 1200m 단거리 경주에서 앞선에서 뛰는 마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마필들이 아주 그냥 극단적인 선행만 하면 그렇지는 않고 순발력도 당연히 갖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뒷심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초반 자리 잡기 싸움, 과연 어느 마필이 어떤 전개를 할 수 있느냐인데, 보시면요, 자, 1번마 리월마라든가 4번마 시리우스 알파, 5번마 세네킨, 6번마 거센돌풍, 7번마 라운드 골드, 8번마 그레이트 썬더, 9번마 그레이토르, 11번마 유쾌한 선택. 이 마필들이요, 웬만한 편성에 나가면 다 앞선을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에요. 근데 이런 마필들이 한데 몰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자리 잡기가 상당히 좀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경주인데, 결국은 어느 마필이 근성 있게 버텨낼 수 있느냐, 저는 이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번마 리월마는 직전 경주가 좀 아쉬웠죠. 2연승하고 3연승에 도전했는데 이제 3연승 문턱에서 이 1번 게이트에 있었던 문학스톰한테 덜미를 잡히면서 착차 없이 2착을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좀 아쉽기는 하죠. 그리고 어쨌든 레이팅이 높다 보니까 직전 경주에 비해서 지금 부담 중량이 2kg가 올라갔다. 이 점이 조금 단점으로는 보이는데, 글쎄요, 이 마필은요, 기본적으로 뭐 선추입이 좀 다 되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기마라기보다는 저는 이 마필은 좀 능력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 어떤 포지션에서 싸워도 충분히
자기 몫을 해낼 수 있는 마필인데, 문제는 일단 부담 조정이 늘어났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지만 1번 게이트라는 게 좀 잘못하면 결국은 갇힐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순발력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월마 입장에서도요, 안에 갇히지 않으려면 문세영 기수가 초반에 강하게 쳐야 됩니다. 결국 선행 승부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힘 안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는 다른 선행마에 비해서는 조금 한 수 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4번마 시리우스 알파는 최근에 다시 좀 살아나는 컨디션입니다. 그 컨디션을 좀 회복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싸웠던 편성이 저는 뭐 그렇게 강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약하게 봐야 됩니다. 이 시리우스 알파가 인기 2, 3위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생각보다는 좀 약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고요. 이 5번마 세네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억 기수가 만약에 평상시 컨디션이라면은 분명히 이 마필도 노리고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물론 이 마필이 따라가는 전개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게 아직 검증이 된 마필이 아니고, 또 하나는 이제 승군전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담은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2세 안말이고요, 상승세의 마필입니다. 3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그리고 2번의 준우승을 좀 차지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대치는 분명히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6번마 거센돌풍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마필은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선에 가지를 못하면 자기 힘을 내지를 못합니다. 자, 직전 경주 국산마 4군에서도 역시 우승을 차지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이팅이 올라가서 결국 이제 부담 중량까지도 올라가 버렸는데, 직전에는 1번 게이트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6번 게이트고 안게이트에 발빠른 마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 잡기가 저는 좀 힘들다라고 보고, 라운드 골드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 개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8번마 그레이트 썬더는 우수철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직전 경주에 비해서 지금 3kg의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 아마 이 그레이트 썬더가 지금 최고 레이팅인 것 같아요. 48이니까 최고 레이팅인데, 이 부담 중량 증가가 어쨌든 선행마끼리 경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거고요. 그레이터로는 이제 승군전이라는 부담을 좀 안고 있습니다. 자, 문제의 마필은 유쾌한 선택이죠. 자, 유쾌한 선택이 순발력은 참 막강한 마필인데 정말 뭐 아니면 도인 경주를 많이 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잘 뛸 때는 정말 이 마필을 잡을 말이 없어요. 네, 근데 또 못 뛸 때는 아예 또 바닥에 가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좀 아쉬움이 좀 남죠. 근데 이런 좀 순발력이 강한 마필들과의 경쟁에서는 좀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번 경주의 키는요, 이 2번마 한강 매직이 쥐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유승환 기수가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 한강 매직이라는 마필은 뒷심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뒷심은 상당히 좋고 막판 탄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자, 문제는 초반에 힘 안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걸음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무슨 얘기냐면 경주의 흐름에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강 매직은 자기만의 걸음을 갖고 가야지만 마지막에 한 발을 쓸 수가 있는데, 뭐 경주의 흐름이 빠르다고 초반에 막 힘 안배를 하지 않고 막 앞선에 막 붙여서 가려는 그런 전개를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는 따라갈 능력이 없습니다. 왜? 순발 좋은 마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유승환 기수가 어차피 이번 경주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많다? 그럼 앞선에서 당연히 경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걸 역이용한다라고 생각하고 선의권에서 아예 꾹 참고 좀 후미권이라 하더라도 초반에 3, 4코너까지 서두르지 않는 전개, 그리고 마지막 한 발을 모든 힘을 다 내보겠다라고 간다면 저는 가망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이마필이 지금 10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백기를 과연 극복할 수 있느냐, 요것도 좀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원체 선행마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전개로 봤을 때 좀 유리한 마필인 저는 2번마 이 한강 매직한테도 한 번쯤은 좀 눈길을 줘야 되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제가 보통 뭐 사도마번을 추천을 하는데 이번 경주는 그냥 딱 한 마리만 추천을 하겠습니다. 일단 전개로 봐서 좀 유리한 2번마 한강 매직.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이마필은요, 제가 아까도 잠깐 이마필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뭐 아니면 돕니다. 그러니까 아예 후미권에서 그냥 카메라에 모습도 안 비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도 하지만 앞선이 막 치열하게 난타전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마필들이 배당의 메리트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강 매직 이 한 마필만 딱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별정 B형 1800m 전체 12마필이 자웅을 겨루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이제 2등급 마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승 또는 뭐 준우승 3착을 하게 되면 최상위군인 1등급에 가야 되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근데 솔직히 여기서 1등급에 갔을 때 그나마 자기 밥벌이를 할 수 있는 마필이 뭐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까지 뭐 눈에 들어오는 마필은 없습니다. 뭐 1등급의 뭐 중급 이하 편성에서는 그나마 좀 힘을 낼 수 있는 마필들이 있기는 한데 이제 그 외의 경주에서는 좀 큰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요, 저는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1800m 경주 거리거든요. 자, 6번마의 선행, 그리고 9번마 최강게임, 10번마 그레이캣, 11번마 장삼 미사일, 이 세 마필의 선입권 경쟁,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오는 5번마 수리수리마의 취입, 요렇게 지금 딱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순발력 면에 있어서 가장 빠른 말은 제 외곽에 있는 12번마 큐피드 베이버입니다. 근데 외곽이라는 단점이 있거든요. 자, 발베니가 최근에 좀 선행 승부를 좀 하고 있는데 마지막 걸음이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2000m였습니다. 자, 1800에서는 나름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안게이트에게 발빠른 마필이 없는데 이번 경주 제일 발빠른 마필이 최외곽에 있다. 그럼 22번 큐피드 베이브가 발베니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초반에 서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한배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발베니 입장에서는 선행을 간다면 제일 좋은 거고요. 만약에 선행을 못 가고 큐피드 베이브가 넘어선다 하더라도 어차피 무리한 마필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전개를 해도 됩니다. 무리하게 그냥 큐피드 베이브와 어깨 싸움하고 뭐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선행에서 마지막까지 좀 버틸 수 있는 걸음이 나옵니다. 이게 1800m 경주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9번마 최강게임은 직전에 이제 대통령배에 출전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뭐 왜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나가서 자기 걸음은 보여줬고요. 뒷심이 있는 모습은 보여줬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 경주가 승군전이죠. 근데 이 마필이 최근 컨디션이 좀 안 좋았다가 좀 휴양을 하고 나온 10월달 경주 휴양 복귀전에서 인기 1위마답게 좀 앞선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까지도 좀 버텨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최강 게임이 아마 이번 경주 거의 최고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필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문세영 기수의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필의 능력으로 봤을 때 최강 게임이 과연 여기서 뭐 독보적인 또는 압도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충마냐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뭐 최강 게임이 약하다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뜻은 아닌데, 그 정도의 과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뛰어봐야 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선취입이 자유롭고 전개가 자유로운 마필이 이 10번마 그레이캣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마필이 어느 정도 근성도 좀 갖고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부담 중량이 좀 많이 올라갔죠. 이 마필이 레이팅이 지금 80으로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입상만 하면 승군을 해야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최선의 승부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2등급에서 이 정도 편성이라면 그레이캣 입장에서는 좀 만만한 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레이팅은 높은데 능력마들이 계속해서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그레이캣은 점점 더 어려운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되든 안 되든 문성혁 기수가 저는 최선의 승부를 하리라고 보고요. 전개에 이점이 있는 이 11번마 장산 미사일. 자, 이 마필이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직전 경주에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4번을 나와서 5번의 우승, 1번의 준우승, 4번의 3착을 기록한 마필이기 때문에 꾸준히 자기 걸음은 내고 있는 마필이고요.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물론 자, 이번 경주에 이제 부담 중량이 3kg 올라갔다라는 거,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쉽기는 합니다. 3kg 이 부담 중량이 올라간 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500kg가 넘어가는 거구의 마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정도 부담 중량은 좀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5번마 수리수리마. 추임력이 막강한 마필이죠. 근데 그 추임력이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 최근 두 경주에서 계속 아쉬움만 줬습니다. 계속 아쉬움만 줬는데 저는 언젠가 한 번은 이 마필이 좀 일을 낼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경주에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하고 4kg의 감량 이점을 안았습니다. 자, 추임만 대 감량 이점, 그리고 경주 전개가 아주 원사이드한 빠른 전개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직선주로 해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좀 기회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 이외에도 1번마 마이티팝이라든가 2번마 히든삭스, 3번마 액티먼, 뭐 7번마 문학문, 뭐 이런 마필들도 좀 인기를 끌 것으로는 보이는데 능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그런 마필들의 경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혼전기가 좀 다분히 있지만 어느 정도 내가 좀 압축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적중이 가능하다면 배당도 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5번마 수리수리마, 6번마 발베니, 10번마 그레이캣, 11번마 장산 미사일까지, 결국 뭐 최고 인기마가 될 9번 최강 게임을 좀 뒤로 돌리고 가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부산 경마 설명할 때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혼합 4등급 경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산마 6군, 국산마 5군에서 어느 정도 걸음을 보이고 올라온 마필들과 그리고 이제 혼합 4권부터 시작하는 외산마들과의 한판 승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좀 어려운 승부들이 많이 나오고 의외의 결과도 좀 많이 나옵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좀 간단히 보고 있습니다. 마주가 같은 말이죠. 1번마 KN 스케치와 12번마 KN 언더킹, 이 두 마필이 지금 인기마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이번 경주에 지금 나오는 마필들이 대부분 다 기복마입니다. 기복마고요.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으로 봤을 때 저는 선행, 다시 말해서 앞선 진행을 하는 마필들이 좀 무너질 가망이 높고요. 선의권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좀 압박하면서 가는 마필들의 입삭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선에서 뛸 수 있는 이 4번마 그레이스 퀸이나 11번마 썬더 플래시, 뭐 이런 마필들이 뭐 가능성은 좀 갖고 있겠죠. 가능성은 갖고 있겠지만 1400m에서 버티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선입권에서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이 1번마 KN 스케치, 그리고 2번마 한강돌풍, 12번마 KN 언더킹, 이 마필들이 3, 4코너 이후 직선주로 해서 이제 치열한 한판 승부를 좀 벌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뭐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자주 추천하는 말이죠. 9번마 제다이포스. 만약에 이 정도 편성에서도 이 제다이포스가 통하지를 않는다면 저는 이 마필을 이제 포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9번을 나왔어요. 9번을 나왔는데 초반 데뷔 이후에는 좀 발빠른 순발력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설명 한번 드렸는데
직선주로 딱 들어서면서 이 마필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들어올 것 같아요. 그 정도의 탄력을 갖고 가다가 한 100m 남겨놓고 마필이 갑자기 걸음이 죽습니다. 이제 그런 좀 단점을 좀 갖고 있어요. 이게 근성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마필의 기본 능력이 그런 건지가 아직 판단이 잘 서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쉽게 빼지도 못하는 마필입니다. 왜? 저는 이 제다이 포스라는 마필이 가능성을 늘 갖고 있는 마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 경주에 인기권에서 좀 많이 밀려 있을 겁니다. 많이 밀려 있을 텐데 당일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팔리는 말이 될 겁니다. 근데 제다이 포스가 이번 경주 역시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전개 아니면 저는 아예 선행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되든 안 되든 어차피 이 썬더 플래시나 그레이스 퀸이 선행을 가는 그런 경주인데 이 마필들이 순발력이 아주 막강한 마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되든 안 되든 유승환 기수가 그냥 제다이 포스를 가지고 초반에 강하게 말머리를 해서 앞선을 좀 장악하고 간다면 저는 버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나머지 마필들이 아주 강한 마필들이 아니고 좀 밋밋한 마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개를 한번 좀 그려보고 배당을 노리고 한번 9번마 제다이 포스를 추천을 하고요. 2번마 한강 돌풍은 근성입니다. 근성. 이 마필에 근성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앞선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그런 경주 전개라면 한강 돌풍에게도 한 번의 기회는 좀 올 것이다 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KN 스케치, 2번마 한강 돌풍, 9번마 제다이 포스, 12번마 KN 언더킹,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